김민재 선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까지 내려와서 아즈로크가 공을 받고 있어요. 이거를 반대로 보면 여기 그냥 서 있었어도 이 선수가 이걸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민재 선수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걸 압박을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패스가 이어지고 김민재 선수가 스프린트. 이 자리를 비워놓은 게 나오죠. 폭백이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 패스가 나왔을 때 얘가 만약에 좋은 선수였으면 이거 논스톱으로 뒷공간. 이 선수가 침투하는 걸 넣었으면 반대로 이제 김민재 어디 있냐가 될 수도 있는 장면이죠.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게임을 좀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다이어와의 경쟁, 왜 다이어가 먼저 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좀 시각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도대체 다이어가 이 팀에서 경기를 뛸 때 최근 경기들 기준으로 미넨이 승리를 더 많이 했는지, 왜 다이어 더리우트 조합이 우파 메카노 김민재가 됐든 뭐 김민재 다이어가 됐든 김민재 더리우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조합들보다 최근에 승리가 많은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른 미넨이랑 마인츠 경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마인츠가 이제 공격을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마인츠가 패스를 앞으로 넣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이재성 선수가 여기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패스가 여러분들 들어갔을 때 다이어라든가 더리우트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패스가 전진적으로 들어갔을 때 다이어 같은 경우 더리우트 강은 모르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장면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김민재 선수라면 붙었을 거예요. 그죠. 못 돌아서게 어떻게든. 그래서 아마 못 돌아서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김민재를 약간 등을 지면서 돌아서는 장면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이 선수가 치고 나가면 대부분 김민재가 다시 따라가서 뺏는 경우들이 대다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이어가 무르게 되고 더리우트가 무르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키미가 돌아오고 더리우트가 돌아오고 다이어가 있으면 알폰소까지 내려오면서 고레츠카랑 라이머가 요 라인을 형성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위협적인 장면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이 더리우트랑 다이어 최종 라인을 타격하고 싶어도 앞선에 있는 고레츠카 라인부터 먼저 거치고 가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이어랑 더리우트가 상대 공격수를 바로 맞닥뜨릴 상황이 많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손짓하는 거 보이죠? 더리우트도 굉장히 많이 해요. 둘이 계속 토카토카 하면서 지연을 해주는 플레이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 앞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수비가 담해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상대방들이 결국 뒤로 가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다이어 더리우트 조합이 현재 이기고 있는 이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도 이제 다이어가 현재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요 아래쪽에서 이제 공을 잡았을 때 빌드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해리케인이 내려오는 걸 보고 다이어가 스쿱킥을 가져가고요. 해리케인이 딱 내려오면서 무시알라한테 돌려쳐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상대의 5명의 압박을 한 번에 베껴버리는 패스를 해주고 있다. 근데 이거는 막 오른발만이 아니라 왼발이 됐든 오른발이 됐든 골고루 보여주면서 빌드업 능력에 본인이 얼마나 능한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 장면도 보면 결국 턴오버가 나오는 장면이고 상대가 밀고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다이어랑 더리우트 보면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서 이제 라이머랑 고레츠카가 위쪽에서 싸워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결국 풀어내면서 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요런 장면이 나왔을 때 다이어랑 더리우트 뭐하죠? 물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나오면서 저지를 하기보다는 물으면서 우리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경합할 수 있는 상황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골을 먹게 되면은 이 모든 책임이 한 명의 선수로 몰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러주다 보니까 여기서 라이머가 미친 듯이 또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면서 요거를 컷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개인 능력적으로 김민재보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이 두 선수가 위험을 가당하는 플레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수비를 안 한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공격적인 수비를 안 하다 보니까 이기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내려와서 저런 걸 뺏어버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좀 더 호흡하기도 편하고 수비적으로도 편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수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킥이 길게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고 결국 가운데서 경합을 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프리하다 하면 벌써 김민재는 붙어버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 경합을 지고 예를 들어 밀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다고 하면은 다이어는 여기서 고레츠카가 내려와서 경합을 해주면서 이 경합을 통해서 다시 나오는 볼을 따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 팀 선수들 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1차 압박을 한다던가 본인이 1차선으로 가서 저지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우리 선수들이 경합을 해줘서 둘이 경합을 하면서 애매한 볼이 나올 것 같을 때 튀어나오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죠. 마지막 약간 보스 같은 개념이에요. 앞에 있는 쫄병들이 흩어지고 싸워주고 있으면 보스가 나와서 약간 쉬운 거 마무리하는 느낌.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이어가 뺏어주는 장면 나왔었고요. 요 장면도 이제 길게 킥이 나왔을 때 다이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덤비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장면 때 좀 나와줘요. 근데 이런 장면에서도 다이어는 이 공을 따려고 들지 않아요. 본인은 어떻게 하냐? 지연. 따라만 가지고 지연만 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같이 와줘서. 이렇게 누군가 같이 와주길 바라고, 같이 와줄 때는 뭐하냐? 야, 이제 너가 가서 해라. 왜? 나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똑똑한 거죠. 본인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니까 자기가 이걸 덤비면 대부분 제껴질 가능성이 높죠. 왜? 이 선수 그루다라는 선수고 굉장히 개인기 좋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잘 객관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단점을 최대한 안 보여주기 위한 플레이는 다 잘 가져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패스가 어떻게 되냐? 뒤로 가게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수비했을 때 저 새끼 진짜 하는 거 없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 자리를 뭐예요? 다이어가 나갔을 때는 고레츠카가 또 들어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하는 건 없어요. 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수비적인 모습에서 이런 거에서 덤비지 않으니까 고레츠카라든가 이런 애들이 내려올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 크로스가 올라가서 저기서 헤딩골을 먹는다고 하면 분명히 고레츠카나 더리우트에게 책임을 물을 확률이 높지, 이걸 다이어 때문에 골 먹었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미친듯이 덤벼서 얘가 제껴지면은 얘가 만약에 밀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고레츠카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커버해줄 시간이 안 생겨요. 근데 다이어는 덤비지 않고 내가 최대한 지연을 하자. 난 이 공 어차피 못 뺏는다. 내가 최대한 지연을 해주면 우리 선수들이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여기서 크로스 올라온 거 킴미가 노이어에게 완벽하게 패스로 하는 거. 근데 다이어가 이제 꼴배기 싫은 것 중 하나는, 제가 다이어를 엄청나게 높은 선수다까지 평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센터백이 이렇게 나왔고 아무리 고레츠카가 내려와서 커버를 해주고 있어도 이게 뒤로 가서 크로스가 이제 올라올 같은 상황이 되면 빨리 이거를 들어가야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조깅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김민재 선수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고 김민재 선수는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진짜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지만 다이어는 한계점이 있는 선수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면도 게레이로가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장면을 하면서 이제 무시한테 먹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 패스가 잘려요. 그러면서 이제 패스가 이어졌죠. 그럼 요런 장면이면 이게 김민재나 우파메카노는 튀어나와요. 그쵸, 박아버리죠. 이걸 와서 박아버리는 선택을 하는데 지금 다이어랑 더리우트 보세요. 그냥 멀찌감치 내려가 있어요. 너네들이 일단 알아서 한번 걸러라. 니네들이 알아서 한번 걸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내려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강팀의 장점이에요. 니네가 이제 강팀 만나면 밀리는 수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넨보다 강팀은 많이 없습니다. 분데스리가 내에서. 분데스리가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넨은 어느 리그에 갔다라도 강팀은 강팀이에요. 그러면 수비수가 4명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앞에 미드필더가 자리를 잡고 있고 단단하게 수비를 가져가면 결국에 뚫기가 어려운 팀이라는 거죠. 그쵸, 약팀도 저렇게 서 있으면은 플랫으로 뚫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세요. 다이어랑 더리우트가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제 딱 게레로 내려온 장면이 나오고 얘네가 이제 공격을 해서 밀고 나온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더리우트도 순간적으로 나가는 플레이를 하려다가 뭐합니까? 이지성한테 겁만 주고 더리우트 다시 내려와요. 굳이 뺏으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앞에서 라이모가 이제 사운드는 플레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이에 어떻게 됐냐? 킴미 복귀했죠. 포백 갖춰졌죠. 앞에 고레츠가 내려오고 있죠. 라이모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밀러랑 무시알라도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면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 자, 사이드에서 1대1이 가져갈 때 이 선수가 뛰는데 다이어가 바로 말하죠. 야, 얘 뛴다. 똑까 올까 하니까 얘가 똑까 올까 하면서 따라가요. 슬쩍 따라가는데 더리투도 어떻게 하냐? 끝까지 안 따라가죠. 바로 라이모한테 똑까 올까 하면서 라이모가 가게 만들어요. 네가 잡아라. 왜? 우리는 센터백 자리를 지키겠다. 우리 자리 야, 잘 이거 안 니네 한다. 자리 아니냐? 니네가 수비해라. 똑까 해요. 그러면서 김민재 여기서 다이어는 뭐하냐? 뒤에 또 이제 잡아라. 게레이한테 야 빨리 자리 복귀해라. 똑까 뚠뚠 하면서 둘이서 그냥 계속 똑까
또까 하면서 앞에 미드필더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김민재가 뛸 때 이렇게 미드필더 둘이 안 내려와요. 내려와서 보호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잖아요. 이게 왜냐면 너무 덤벼서예요.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 자, 사이드에서 얘네들이 이제 2대1 패스 주고 가면서 풀어나가려는 장면이 나와요. 자, 둘이 바뀌어서 안 움직이죠? 고레츠카 있죠? 이지성에게 패스를 먹였고, 지금 여기 보면 킴미도 말하지만 라이모한테 똑까 이거 막아달라. 그래서 패스가 이제 들어가요. 이지성한테 들어갔고, 이지성 선수가 이제 돌려치기를 하는데 이 공이 어떻게 되냐? 아웃이 됩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주도권을 다시 민현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들의 능력이 김민재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덤비지 않아 주면서 팀적으로 수비가 더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수비형 미드필더라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가 나가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들어오죠. 교체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날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분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10분 동안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민재. 근데 김민재 너무 많이 뛴다. 문제점을 찾았다. 진짜 너무 많이 뛰더라. 그냥 이게 다이어가 먼저 선발로 뛰고 김민재가 교체로 들어오니까 비교가 이제 되더라고요.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냐면 보세요. 김민재 선수가 쫙 들어왔죠. 드로링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선수가 굉장히 키가 큰 선수죠. 골대가 어디에 있죠? 여기 있어요. 근데 김민재가 이거를 따려고 앞으로 나가요. 앞에 있는 고레츠카한테 이거를 토스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고레츠크가 내려와서 실딩을 하게 만들고 여기서 떨어지는 거를 센터백이 먹거나 일루 떨어지는 걸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를 김민재가 먼저 먹으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긴 거를 지금 그 누구도 못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김민재가 헤딩 경험을 결국 못 이겨요. 그러면서 헤딩의 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들 지금 고레츠카 벌써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고레츠카 입장에서는 할 게 없어요. 굳이 너가 이걸 왜 나오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가 이걸 따려고 하는 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활동 반경을 죽일 필요가 있고 에너지를 아꼈다가 더 현명하게 쓸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볼이 가운데로 연결이 됐고 이제 더리우트가 이제 막는 장면이 나오고 김민재가 또다시 빠르게 이제 커버하면서 내려온 장면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 슈팅 장면이 나올 때 또다시 김민재가 내려와서 이거를 막으면서 결국 코너킥이 만들어진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김민재가 대단한 건 갔다가 다시 와도 결국 막는 건 김민재예요. 근데 애초에 안 따라 나갔으면 이 상황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김민재는 역시다 우아우아 하는데 이 장면 자체를 안 나오게 하는 게 수비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거 볼 수 있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약간 노이어가 김민재한테 뭐 잘 막았다라고 칭찬하는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노이어가 아까 그 장면에서 나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히 안 보이니까 제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지도자를 경험해보거나 선수로서 뛰어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장면 보세요. 패스가 이제 백패스가 나오는데 아쉽게도 백패스가 잘못 이루어지면서 미끄러지면서 이 선수에게 아조르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조르카가 이제 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이어랑 김민재랑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이어는 이때 무르고 있을 겁니다. 최대한 어느 선까지는 최대한 물러주면서 이 선수들이 힙투더 리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패스가 날 때 반응을 해주는 장면인데 김민재 선수는 이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가가면서 어떻게 되냐, 이 선수가 이제 패스 미스를 하게 되면서 실수가 나오기는 해요. 허나 이게 실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여기서 누군가 뛰어들어오고 있다 혹은 이걸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패스가 잘 이어졌으면 이게 따라 나오는 게 오히려 공간을 비우는 플레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클래스가 있는 공격수들을 만나서 저게 돌파라도 허용된다라고 하면 김민재 뒤에는 누군가가 막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요 장면도 보시면은 전진 스루 패스가 나오는 장면이 나왔고 김민재 선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까지 내려와서 아즈로크가 공을 받고 있어요. 이거를 반대로 보면 여기 그냥 서 있었어도 이 선수가 이걸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김민재 선수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걸 압박을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패스가 이어지고 김민재 선수가 스프린트. 이 자리를 비워놓은 게 나오죠. 폭백이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 패스가 나왔을 때 얘가 만약에 좋은 선수였으면 이걸 논스톱으로 이 선수가 침투하는 걸 넣었으면 반대로 이제 김민재 어딨냐가 될 수도 있는 장면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보세요. 김민재가 이제 잘한다는 이유 중 하나는 공이 지금 분명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김민재는 그보다 뒤에 와 있어. 그러니까 존나게 빨라요. 그 다음에 공격이 전개됐을 때 김민재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새 더리우트보다 뒤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김민재 속도와 김민재 스피드와 뭐 이런 열정과 뛰는 양과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애초에 보세요. 저 장면이 나오면 안 여기 돼요. 있었으면 이렇게 갔다 올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대가 만약에 좋은 기량을 가진 공격수들이 있는 팀이라면 이미 저 패스는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를 갔다가 올 필요가 없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안 해도 되는 움직임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거.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보세요. 이제 공격이 전개가 되고 반대로 이어집니다. 하프 스페이스 띄워주죠. 지금 이 선수랑 바짝 붙어있는 장면 나오는데 이 장면 보세요. 뛰니까 또 따라가줘서 이게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쭉 나갔다가 복귀했다가 다시 얘가 뛰는 거 따라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 김민재가 이 헤딩까지 따요. 근데 난 저것도 다이어였으면 안 따라가고 토카에서 더리트한테 뒤로 무르게 만들었을 것 뭐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니면 업사이드 라인을 만들었을 수도 네.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김민재의 능력이 대단한 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없다는 게 이렇게 존나게 뛰고도 결국 마지막 장면을 막는 게 김민재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김민재가 진짜. 그리고 나서 자, 세컨볼이 또 나왔는데 이걸 또 밀고 나온 장면이 나오죠. 김민재 보세요. 미친 듯이 라인업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라인 맞추고 있는 김민재 볼 수 있고 이 선수가 쭉 밀고 들어가는 장면 나와서 결국 슈팅할 때 뭐하냐? 김민재가 또 막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 장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아직 공이 나가기 전이에요. 공격수 공 받으러 간 거 보고 내가 앞방 나갔다가 커버했다가 다시 라인 맞추다가 넘어가는 거 헤딩 따고 다시 전개돼가지고 공격 나오는 거 내가 다시 나가가지고 슈팅 막는 장면까지 마지막까지도 김민재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이 장면마다 너무 많이 출연을 한다는 게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한테 제가 항상 흔히 말하는 게 수비수가 모든 걸 다 따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앞에서 고레츠카라든가 라이모가 더 뛰게 만들게끔 하면서 오히려 마지막 장면에도 관여하고 가끔 가다가는 진짜 김민재의 장점이니 묻어칠 때는 묻어치면서 플레이를 가져간다면 훨씬 빛날 거다. 에너지가 아래지역에서 아껴놓으면 이런 결정적인 장면 때 더 에너지 그만큼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 마지막 장면일 거예요. 아마 또다시 롱킥이 나오는 장면이죠. 자, 롱킥이 나왔을 때 보세요. 이번에는 김민재랑 더리우트가 이제 뒤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롱킥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 그냥 간단하게 헤딩으로 주면서 정비하고 정비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굳이 나올 이유가 없는 네, 굳이 상황. 나올 이유가 없었고, 자, 여기서 이제 커트가 되면서 치고 나오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김민재가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가 가장 관건이에요. 자, 이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김민재가 묻기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 보고 실딩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고레츠카 보고 막으라고 하든 라이머한테 지시를 해서 라이머가 이 길을 차단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김민재가 이제 이걸 또 앞으로 묻으러 나와요. 자, 이게 이제 이 장면이에요. 패스 들어갔죠? 이 선수가 이선 침투하고 있죠, 이렇게. 돌려치기. 만약에 여기서 김민재가 이렇게 묻으러 왔는데 얘가 뛰어서 이게 이렇게 돌려치기로 간다 하면 이게 이제 불안해지는 장면이에요. 안 나와도 되는 장면에서 본인이 나오면서 이 공간을 상대방한테 허락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아조르크가 돌아서도 여러분 김민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뒤로 물으면서 라이머가 아조르크를 추격하는 형태를 만들어주고 마지막 슈팅거리까지 왔을 때 힘을 써가지고 블러킹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김민재는 그냥 애초에 그 전부터 공격적인 수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기서 메디슨이 손흥민 넣어주고 우도기가 뛰어나가는 거 보고 손흥민이 우도기한테 돌려쳐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굉장히 쉽게 먹히잖아요. 토트넘이 반대로 쉽게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게 더리우트랑 다이어가 현재 나오고 있는 이유예요. 그쵸, 뭐 수비적으로 더 뛰어난 게 없을 수도 있고 스피드적에서도 많이 밀리지만 결국 그 선수들을 쓰는 이유들이 이런 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장면이 결국 이어진 장면이고 상대가 이렇게 공을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김민재가 대단한 게 또다시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는 장면이고, 자, 여기서 사이드에서 쭉 치고 들어오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요 장면이에요. 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선수에게 이제 패스가 이어지고 얘가 이제 공을 받으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역할을 라이머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 김민재가 이걸 또 본인이 따로 나와. 본인이 따로 나와서 결국 이 공을 따내긴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걸 10번을 하면 10번 중에 그래도 7번 내지 8번을 따내니까 이 김민재가 민행까지 공격적인 수비를 해서 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민재의 장점이 맞아요. 허나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포인트는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좋은 선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서 모든 장면에서 자기가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비에게 할 일을 전개해주고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딸 수 있는 건 수비형 미드필더 따게 만들면서 떨어지는 걸 내가 딸 때도 있어야 되고 가끔은 에너지를 아낄 때도 있어야 되고 가끔은 수비수가 공격적인 수비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안정적인 수비를 하기도 해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는 너무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선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민재 선수가 항상 티아고 실바가 됐던 반다이크. 마리키뉴스가 됐던 반다이크가 됐던 이런 선수들 옆에서 조금 배우면서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요런 조절 능력을 배우면 김민재는 애초에 갔다가 돌아와도 100으로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고 이런 공격적인 수비를 할 때 10번을 시도해서 5번이 제껴지는 선수도 있는데 김민재는 이 공격적인 수비를 했을 때 10번을 시도하면 7번 내지 8번을 따는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재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파이터형 수비수로서는 현 시점 프리미어리그든 뭐가 됐든 막 다 따져봤을 때 탑3 안에 들어간다고 전 봅니다. 근데 뭐 네. 반더벤, 김민재 그리고 그런 거 붙는 거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 원래 리디거였죠. 그래서 탑3 안에 들어가요. 근데 커맨드형까지 넣는다라고 했을 때 총합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이제 김민재의 약점이구나라는 게 슬슬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게 수비수가 10번 시도해서 7번, 8번 뺏는다고 해서 그거를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거기서 결국 이 실책 때문에 실점을 하게 되면은 결국 수비는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게 또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대편 전력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나 상대편 지도자들이 이 김민재의 플레이를 보면은 오히려 이걸 어그로로 쓸 수가 있죠. 그쵸. 야, 네. 쟤 저렇게 튀어나오고 쟤 저렇게 자리 많이 비우는데 그냥 누구 한 명이 제 옆에 붙어가지고 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어그로 좀 끌어라. 그리고 그렇지. 저 뒤로 누가 뛰어라.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잘하는 선수다라는 게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팀에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 훨씬 좋은 수비수가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는 아마 축구를 보면서 저와 입중계를 보시는 분들에게 자주 말하는 말입니다. 존 테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거든요. 존 테리가 했던 말이 항상 이거예요. 내가 볼 경합을 한 번도 안 해도 되는 경기가 내가 제일 잘한 경기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볼 경합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만큼 수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앞에 있는 선수들 잘 끌어서 움직였기 그렇죠. 때문에 나한테까지 공이 안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마칼렐레, 에시앙 이런 선수들이 더 앞에서 보호를 잘하게끔 자기는 지시를 하고 이 선수들을 지휘를 해서 내가 수비를 안 할 수 있는 게 난 제일 행복했다. 근데 똑같은 말을 이훈재 선수도 옛날에 했었어요. 수원 삼성에서 할 때 내가 공을 많이 안 잡고 다이빙을 안 뜨는 경기가 최고의 경기라고. 내 앞에 있는 애들을 소리 질러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골키퍼면은 똑같은 논리예요. 김민재도 좀 앞에 있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한번 걸러서 안 됐을 때 본인의 힘을 써가지고 들어가는 걸 저희는 좀 원해요. 근데 이건 신기해요. 이제 더리우트랑 다이어가 둘 다 보면 둘 다 똑같 하는데 이게 또 잘 되기도 애매한데 반대로 뒤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수비 능력은 조금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기축구에 많이 해보셔서 알 거예요. 뒤에서 센터백 둘이 말 존나게 많은 새끼들이 뒤에서 수비하잖아요. 센터백 둘이 이게 상대가 뚫기가 어려워요. 진짜 이건 조기축구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수비 능력이 조금 더 좋은 수비수가 둘이 있어도 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뒤에서 할 때 씨발 야 김창형이 안 땡겨와 이 씨발놈아 내려와. 이러면 땡겨올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야 김미 라인 맞춰 이 새끼야 하면은 이거 안 맞힐 수가 없는데 한 명이 하면 아이 좀 그만 좀 해야 하는데 둘이 하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나? 가스라이팅 당해요. 이걸 내가 해야 되구나라는 경각심이 들죠. 진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막 투엘이 김민재를 잘 못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전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이거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나폴리 때부터 김민재가 보였던 단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0번을 나가면 8번을 땄기 때문에 그 단점보단 장점으로 많이 보였고 김민재가 앞으로 갔다가도 결국 마지막에 막는 게 김민재다 보니까 우리가 와 진짜 씨발 좆된다 막 이런 식으로 흔히 얘기를 했던 거고 그 8번 중에 2번을 못 딴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로보트카가 주로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극대화된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근데 김민재 선수랑 우파메카노 둘이 뛸 때는
일단은 요 미넨의 모습을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 둘이 은근히 이렇게까지 수비 가담을 잘 못했었어요. 이 둘에게 약간 모든 걸 맡기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안 근데 가도 알아서 막아주니까. 제가 옛날에도 이런 말을 했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파도 은근히 이 지시를 잘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좀 소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표정이 좀 소심하긴 한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체질은 아닌 것 같아,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약간 다이어랑 더리우트는 말을 미친 듯이 하면서 뭔가 제일 내가 최고. 하기보다는 우리 선수들이랑 뭔가 같이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면 우파나 김민재 둘은 약간 그냥 씨발 내가 하지 뭐 약간 요런 유형의 수비수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수비했을 때 뭔가 더 횡횡 비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 것도 있지 않나. 우리가 우파나 김민재를 보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와 진짜 우파 수비 지렸다, 김민재 수비 지렸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둘이 수비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리우트랑 그쵸? 다이어는 지렸다라는 수비 장면이 없어요. 내가 축구를 최근에 몇 경기 미넨 경기 보면서 야 다이어 지렸다, 와 더리우트 수비 지렸네라는 말이 한 번이 안 나온 거야 생각해보면. 근데 경기는 다 이겨요. 근데 경기는 걔네들이 나올 때 이기고 있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뭐 라찌오 다 망가진 팀 이겨가지고 뭐 이러는데 김민재랑 우파가 뛸 때 라찌오 다 망가진 애들한테 졌잖아요. 그런 거를 막 우리가 따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김민재 선수가 요것만 장착을 하게 되고 본인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면서 이 빈도수를 10번 중에 8번이 아니라 한 10번 중에 6번까지만 하고 4번을 조금 선수들에게 맡기다가 얘네가 맡겼을 때 조금 애매한 상황이 났을 때 김민재가 그 4를 딱 써버리면 진짜 철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조합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한 명이 저렇게 나가서 수비하는 스타일이면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명은 뒤에 커버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더리우트랑 뭐 김민재도 뛰켜봤고 다이어랑 김민재도 뛰켜봤는데 더리우트랑 다이어에게는 김민재의 뒷공간을 커버해줄 만한 또 능력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그래서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오늘 가져와 봤고, 좀 다이어 더리우트 수비와 김민재가 잠깐 뛰었지만 나왔던 장면에서 나왔던 플레이가 분석하기가 너무 좋은 장면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